아니 러시아에서도 약간 학교에서 이런 종소리 쓰나요? 이런 조소리 나왔어요. 이거 아닌가요? 어떤 종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상한호 클래스 1교시 본방송에 이어서 일리아 벨라코프 수원대 러시아학과 교수 계속 함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딱 1년입니다. 이게 사실 한클 2교시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밝게 시작하지만 소재가 소재인 만큼 평소처럼 밝게 하는 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방송보다는 좀 편안하게 또 심도 있게 일리아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냥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JTBC_SANGCL 상클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뜨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리아님 아까 나오니까 이렇게 댓글에서도 비정상회담에서 봤던 분이다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비정상회담이 이제 끝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죠. 뭐 그 이후에는 귀화를 또 한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3월 내일 모레부터 개강을 하니까 네. 슬슬 이제 또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시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 같이 출연하셨던 뭐 그러니까요. 알베르토 씨도 그렇고 블레어. 수잔 씨 다 아직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이 그럼요. 예, 다 친하게 지내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방송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 네네. 개인 사석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수잔이나 뭐 플레이어 같은 사람들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약간 동질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러시아 출신이시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인이시지만 그럼 지난 1년간의 그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혹시 뭐 안 물어보나요? 좀 기분 나빠할까? 안 물어보는 게 낫나? 아니면 물어보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뭐 물어보고 질문도 있으면 물어보고, 뭐 제 입장이 어떨지 물어보고, 뭐 그러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를 이제 좀 보시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제자분들도 학생분들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암동 클래스 검색해봐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우리 황지연님께서 러시아 방송이랑 한국 방송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러시아 말로 상암동 클래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상암동 클래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CLAS 그러니까 교실 클래스는 클래스인가요? 클래스, 아. 클래스. 원래 네, 클래스군요. 똑같이 영어 외래어를 쓰고 있어요. 러시아 말도. 네. 그리고 근데 첫 번째 한국 방송과 러시아 방송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막 토론을 해야 될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막 예. 현재 상황 이런 걸로 예.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그냥 일견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분위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른데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한국에서 나오는 방송은 뭐 JTBC뿐만 아니라 다 뭔가에 일단은 밥에 관련된 그러니까 식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먹방. 네, 먹을 거에 먹방이든 진심인 방송. 금강산도 식구경. 네, 아니면 뭐 요리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시골에 내려가서 요리 방송, 뭐 먹는 방송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먹방 유튜브 이런 거 유행하진 않나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흑소스 매니아죠. 다 사람들이 보진 않아요. 근데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랑 같이 많은 데는 그럴 수 없을 것 있어.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논문 써도 되겠는데 언론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드리면 그럼 보드카 먹는 방송 이런 거 없나요? 진짜 없어요. 이거 없어요. 러시아 보드카 이거 진짜 타파해야 될 스테레오타입이긴 한데 네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음주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도 음주 방송은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네. 네. 그럼 질문 또 준비된 질문 좀 하면 이거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귀하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죠. 되게 복합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계기가 그거예요. 한국에 살고 싶어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한국에 계속 있고 싶고
없고 여기서 나갈 생각은 없고 여기서 그냥 쭉 이제 끝날 때까지 여기는 살고 싶어서 귀한 거죠. 그렇군요. 한국에서 우리 좀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감사하면 살아야 되나요? 어디로 나가고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으세요? 싶. 저는 요새 블라디보스토크 많이 가요. 가까워서. 어. 지금은 아마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 크게 시간 안 걸리고 근데 갑자기 유럽을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러시아 한 번도 못 가봐서.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엄청 뜨고 있었죠. 아.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거기는 갔다 왔고 먹방도 갔다 왔고 여행도 갔다 왔고 되게 많았어. 어허.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갔었어. 어허. 음. 그리고 또 이제 귀화를 하시고 바쁘게 지내시는 와중에 작년에 이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의 편견을 깨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시기가 아무튼 작년이면 또 네. 한창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퍼붓고 러시아가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어서 네. 일리야 좀 뭐야 왜 이런 책을 지금 내는 거야? 라고 좀 편견을 가질 수 그러니까 시기는 조금 그렇죠. 네네네. 근데 원래 이 책을 기획하는 게 조금 시간이 돼서 사실상은 기획하고 또 처음에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게 전쟁이 터지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거의 코로나가 딱 터지는 시점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출판사 대표님이랑 엄청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근데 결국은 내기로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쟁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고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이웃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나라고 언젠가는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차피 같이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책을 내야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냈죠.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거다. 네. 근데 이 책 내용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왜 러시아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러시아 사람한테 웃음이라는 게 감정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지를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웃음이 나오는 상황에서만 웃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지 않을 때는 울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슬플 때는 우는데 똑같은 논리로 뭔가 반가운 일이 있을 때는 웃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에게는 웃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음에 좀 더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웃음의 네. 가치가 어떻게 높을 수 있겠네요. 네. 우와. 진짜 웃겨야 웃는 거구나. 맞아요. 우와. 그럼 러시아 분들이 웃으면 진짜 웃긴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와.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좀 서비스업이라던가 왜 저희는 영화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맞아. 미소지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고객을 응대하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민족인데 러시아는 어때요? 안 돼. 그러니까 웃음은 내 진심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사람이 내가 딱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의 마음의 한 일부를 이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금방 지나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사람이랑 친절할 필요도 없고 웃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잘 웃지는 않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러시아 만약에 가시게 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되게 불친절해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근데 전혀 서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 여행기 같은 거 보면 뭐 네. 식당에서 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하고 네, 계셨던 그냥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구나. 나를 고객으로 보는구나. 그냥 이 정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왠지 러시아 친구 만나면 웃기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웃겼을 때 그 성취감이 네, 성취감이 클 것 같아요. 웃겼다라는. 그러니까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작년에 내신 책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네. 다시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긴 한데 오늘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예상 밖에 강하게 침공한 지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우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러시아 출신으로서 이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네네. 받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답은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특정한 국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지지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분은 우크라이나에 네.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국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명하네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안아주는 거가 그렇죠. 맞는 이거는 거니까. 국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이라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네. 불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입장을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네.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네네. 맞아요. 자, 아까 본 방송에서도 언론 통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어쨌든 러시아에 이제 안 들어가고 계시니까 못 들어가시니까 네. 한국인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럼 이제 소셜 미디어로 이제 상황을 접하시는 건데 그것도 100%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걸러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 예를 들면 아까 부차 이야기하셨지만 시신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시신이 등 뒤로 묶여서 집단 학살당한 것처럼 흔적이 있고 막 시신이 무더기를 발견했는데 러시아는 이거 우크라이나가 우리 러시아를 이렇게 러시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다, 꾸며낸 페이크다. 거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게 무슨 뭐다 마네킹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오, 맞아요. 별의별 기억나요. 페이크 뉴스가 다 있는데 그런 프로파간다라고 할까? 지금까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나요? 1년 내내 이어지는 뿐만 아니라 계속 힘이 세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네,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지금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런 뭐 부차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조건 페이크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6개월, 7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조차 언급을 안 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또 1년 전에 있었던 얘기랑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러시아 방송에서도. 처음에 푸틴이 선언했던 게 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탈무기화이라는 목적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반면에 요새는 그런 목적을 아예 버리고 심지어 푸틴 대통령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아,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나치화가 될 것 같으니까 러시아 우리가 도와줄게. 였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방송에서도 이제 나레이션이 바뀐 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싸우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라 나토다, 미국이다, 서방 국가들이다. 약간 이념적인 전쟁이다라는 게 훨씬 많이 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걔네들은 뭐 동성애 결혼이니 뭐 뭐니 해도 막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전통적인 가치로의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네. 있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본 방송에서 그 점점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전쟁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지지하던 시민들이 좀 줄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부분인 있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일리아 씨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러시아에 계신 걸로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그분들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잡해요. 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무래도 소련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기성세대,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체에 관심이 딱히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 안 하시는데 아빠는 직업 군인이시기도 하고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리고 되게 막 푸틴의 강한 지지자예요. 되게 뭐 푸틴이 러시아를 만들었다. 뭐 그 시군창에서는 꺼냈다. 경제 성장을 시켰다 뭐.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쭉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아빠랑 많이 계속 싸우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어머님은 물론 이제 소련식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출신. 그거는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국적과 출생지를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는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없었고 네네. 다 소련이라는 소련이니까.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생지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는 하르키우라는 도시지만 어머니는 민족으로 따지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예. 부모님도 다 러시아 사람이고 그때는 이제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제 일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낳으셨는데 사실상은 이제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하면 진짜 막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전화 통화 안부 전화를 하시면 진짜로 근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좀 전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뭐, 나 이런 말 했어요라고 막 말씀도 하시겠죠. 네,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본인 서로 존중?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걱정은 하죠. 네, 아무래도 걱정하는데, 네, 뭐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싸우고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하. 뭐 멀지 않아 한국에서도 뭐 부모님이 경상도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고 네. 뭐 정치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아. 그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 또 뭐 정치적인 이념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제일 큰 타격이고 제일 큰 충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이념적인 발언, 모든 생각이 양극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흐지부지 지지했다면 전쟁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반대했다면 극단적으로 반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 싸움 정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극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극화 얘기를 하셔서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푸틴 지지율이 러시아 내에서 뭐 75% 가량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뭐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사실 잘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실제 뭐 올바른 여론조사 기법으로 쓴 건지도 확인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75%다라고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푸틴의 지지 기반은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양극화가 정답일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러시아에서 지금 독립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러시아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숫자들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믿으면 일단은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양극화하긴 한데 콘크리트 지지층은 오히려 조금 더 지지하게 되고 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반대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조사 기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반반일 거예요. 반반. 반반. 네, 러시아에서. 아마 그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좀 있겠죠. 세대 간의 정말 큰 차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지지할 거고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 이제 반대할 건데 근데 여기도 되게 독특한 게 저랑 같이 30대, 40대들은 반대할 거고 20대들은 오히려 지지층이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10대, 20대 애들은 푸틴이 대통령이었을 때 태어나고 평생 동안 다른 대통령을 모셔볼 기회가 없었어요. 네. 푸틴에서 태어났고 푸틴에 자랐고 지금도 푸틴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가 다른 러시아가 어떤 러시아인지 감이 안 잡히는 아.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푸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북한 1인 지도체제처럼 지금 그 어린 10대에게는 그냥 국가 지도자 하면 이꼴 푸틴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진짜 궁금했던 네네. 게 푸틴 건강 이상설이 되게 많이 돌잖아요. 맞아요. 뭐 걸을 때 한쪽 팔이 어색하다, 정신 질환이 있다는. 갑자기 화내는 얘기도 거 뭐 있었고. 관료들한테. 이거는 사실 이건 뭐가 사실이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고요. 아. 일단은 뭐 팔이 움직이는 않는 게 이유가 딴 데 있어요. 아. 푸틴은 KGB 요원 아,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KGB 훈련을 받을 때 항상 걸을 때 팔이 여기 있어야 돼. 왜냐 여기 총이 있기 때문에. 아.
바로 그 한 주에 그 한 순간에 총을 꺼내고 써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발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습관인 거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돌긴 돌아요.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거는 확실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더 의심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 건강 이상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진실은 일단 어쨌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오늘 1년, 그러니까 이거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1주년? 뭐 좀 그러기도 좀 참. 기념하는 네. 의미처럼 들려서 그것도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이 된 1년이다. 날입니다. 네.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가 이제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음. 진짜 좀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유엔 통계 본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400명 넘는 어린아이들, 민간인 어린아이들 희생자가 4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참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희망하면서 혹시 또 이 상황이 마무리됐을 때쯤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서 상황을 또 전달해 주시면 네. 저희로서도 좀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이제 3월에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을 이제 교수 자료도 만드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월수금 매일 본방송 끝나면 유튜브로 2교시가 열진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 다음 주에 저 말을 해도 되나요, 혹시? 네, 아니 어. 저 다음 주에 한 주 없을 예정이에요. 또 이제 해외 취재를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누가 이 빈자리를 채워줄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아무쪼록 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되고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평화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오늘 많이 안 달아주셨는데 네. 이도성 기자님을 그리워하시는 이건희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누가 오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면 같이 상클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상클하세요. 클래스. 러시아어로도 클래스. 쌍암동 고맙습니다.